2024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복소수 계산 문제로서 간단하니까 좌변을 계산하면은 2 플러스 i가 되고요.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1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묻는 문제네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분의 곱은 3분의 9가 되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3번은 조립제법을 쓴 과정에서 미치수를 찾으라고 했고요. a와 1을 곱해서 여기 1이 돼야 하니까 a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유로 조립제법을 계속 한번 써보면은 5, 여기가 b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9가 됩니다. 4번 중근을 가지라고 했어요.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플러스 6 바로 k마 3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k마 3으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수 k를 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는 3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5번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리고 3개씩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번째는 오메가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오메가 101 거듭제곱이 된 것은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뀔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을 변형을 하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고, 약분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답은 1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한 근이 3 플러스 i분의 10인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찾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분모에 i가 있으므로 일단 분모에 실수하를 한번 써줍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3-i를 곱해주면 한 근이 3-i가 됨을 알 수 있고, 2차 식의 계수가 실수 조건이므로 허근의 켤레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6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10은 10이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7번 문제는 일단 복소수의 식을 정리할 때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하여 식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선 실수 부분을 써보면 2x제곱 마이너스 6xy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허수 부분을 써보면 3x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허수 부분에 대한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3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근데 정수 조건을 물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식을 위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0이므로 y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8번 문제는 곱셈공식 변형을 묻는 문제네요. 2분의 1에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문제에 제시된 식들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C-2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두 개의 식을 서로 더하면은 A-C는 2라는 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가 되고요. 2 루트 2 마이너스 1은 사라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이 되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돼야 하고요.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한번 조립제법을 확인해보면 1, 1마 k, k, 2k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치면요. 2k가 되고 마이너스 2k는 0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k는 0이 되고요. 허근을 물었죠. 그러면 이 2차식이 허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얼마다? 6이 되므로 2k는 6이니까 k는 3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쓰겠죠. 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은 9a제곱 마이너스 24 아니죠. 48이 되죠. 네, 48이 되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a라고 하려 했으니 a가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데 이 판별식에는 우리가 여기 0, 1, 2 중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교점은 0개가 돼야겠죠. 두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b도 교점의 개수니까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데 어떤 것을 집어넣더라도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올 거니까 교점은 2개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a는 0, b는 2니까 a-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A가 있고 B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풀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밑에 줄에 있는 식 두 개를 먼저 연립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라 써놓고 얘를 여기 2차 식에 대입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29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은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가 되면 y는 2가 되고요. x가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만족해야 되냐면 단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b가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b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b는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라서 양수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네요. 두 번째 조건을 대입해보면은 2 마이너스 플러스 5b는 3이 되죠. 그래서 b는 5분의 1이 나옵니다. b는 5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를 a로 찾기 위해서 앞에 식에다가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2a-5는 1이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은 3분의 16이 5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되고요.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a와 b는 음의 정수인데 그렇다면 이제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리고 a와 b가 둘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대칭축의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근데 나 조건에서 x를 1부터 3까지
자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음수라고 했으니 1하고 3은 당연히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것은 x가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9a 플러스 6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4가 되고 9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 ab는 a도 b도 둘 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f의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3번입니다. 13번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A하고 B 사이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10이다. 일단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로 볼록 큰 2차 함수가 있고 대칭축은 x는 2가 되고요. 대칭축이 x가 1이네요. x는 1이 되고 어떤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만나는 점을 a, fa라고 쓰라고 한 거고요. 여기 점에서 만나는 거를 b, fb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a부터 b 사이에서 fx의 최대값, 당연히 fx의 최대값은 꼭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12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 플러스 5는 12가 되니까 따라서 k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어진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함수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그러면 그림상 최소값은 x좌표가 a가 되는 곳에서 존재하니까 일단 a좌표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a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교점을 물었고 있기 때문에 fx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고 그래서 뭐 부호로 바꿔 쓸까요? 이렇게 써주면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2가 나오는데 둘 중에 a좌표는 x좌표가 더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곧 a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최소값 어차피 이 점에 fa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도 지나지만 1차 함수도 지나기 때문에 1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번이고요. 자, 14번 문제를 보죠. 다음 식을 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다라고 했고요. 몫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써주라고 했어요. 한번 표현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을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에 a6x 6제곱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가 있겠죠.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찾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x값은 마이너스 2거나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이걸 계산해보면 1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a 플러스 b가 되고 얘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a는 0이고 b는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1차식이 아니고 그냥 상수함으로써 나머지가 1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개수에 대한 표현을 정리해야 되는데 개수의 표현이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한번 써보죠. 1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1 마이너스 2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그래서 a3 뭐 이렇게 교대로 나올 거고요. a6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넘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80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6는 마이너스 40이라는 것까지 찾았는데 일단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식에는 a0와 a6가 빠져 있으니까 a0와 a6는 한번 따로 찾아봅시다. 일단 a0는 여기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죠. 자,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는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x에 0을 전체적으로 대입해보면은 좌변이 마이너스 3의 4제곱이고요.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a0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얘가 81이니까 계산해보면 a0가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0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40을 없애서 여기까지는 일단 0이 돼야 되고요. a6를 찾기 위해서는 a6는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래서 좌변에서의 최고차항은 x 8제곱이고 그러면 우변에서도 최고차항이 x 8제곱이 돼야 되니까 a6가 1이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식은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1은 0이고 그리고 여기 미지수로 a로 표현된 개수들을 이항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는 1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문제 한번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문제는 좌표를 써가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일단 뭐 꼭지점 A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우리가 대칭축이 8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8 대입하면은 8,8k-16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대 5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 OB를 어떤 T라고 표현한다면 BC를 5T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말은 OC는 6T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X축의 수선을 끄은 것을 알파로 잡고요. C에서 X축의 수선을 끄은 그 좌표를 수선의 말을 베타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닮은 관계에 의해서 닮은 B가 1대 6이므로 알파가 있고 베타는 6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y는 kx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이 알파와 6알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교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 개의 식을 갖다고 쓰면 되고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은 교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식을 정리하면은 8k가 0이 되고 그때 이게 두 군이 알파랑 6알파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군의 합은 7알파는 16 플러스 4k가 되고 두 군의 곱은 6알파 제곱은 32k가 됩니다. 근데 32k는 여기서 4k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4k 즉 7알파 마이너스 16에 8을 곱하면 되니까 얘를 정리해 보면은 6알파 제곱은 56알파 마이너스 128이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고 뭐 정리를 이항을 시키면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8알파 플러스 64는 0이 되죠.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3알파 마이너스 16
알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알파는 4거나 또는 3분의 16인데 둘 중에 뭐가 되냐면 K가 정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여기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보면 알파에다가 4를 대입해야 28은 16 플러스 4K가 되어서 K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3을 대입해 보면은 8,8이 되겠네요. 여기를 8,8이라고 쓰고요. 다음에 알파가 4라고 했고 K가 3이었으니까 이거 1차 함수는 Y는 3X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좌표 다시 옆에 그려놓고 할게요. 꼭지점 A 좌표는 8,8이었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 B점의 좌표가 그러면 알파가 4였으니까 4,12 여기 1차 함수를 지나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여기 C점의 좌표는 6알파였으니까 X좌표는 24고 Y좌표는 7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A점에서 Y축하고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해 보면은 결국 이 점의 X좌표는 8이고 이 Y는 3X와 만나기 때문에 8,2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높이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어요. 밑변이 24, 8 차이니까 16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는 선을 높이라고 생각한다면은 8하고 4가 있으니까 높이가 4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x가 24고 x가 8이니까 여기 높이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32 플러스 128이어서 160이 나오네요. 그래서 넓이에서 160에서 K값 3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57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고 일단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죠. x-1 px-x 세제곱을 px-x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px-2x제곱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관계는 여기의 차수가 무조건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그럼 px가 몇 차식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px가 1차거나 또는 3차 이상의 식이 되면은 나누는 수와 나머지 차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이 되게 해줘야 되고요. 여기가 1차식이 되게 해줘야 돼요. 즉 뒤에 2x제곱이 사라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px는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1차항이랑 상수항은 모르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일단 쓸 수가 있고요. 그 식을 여기다가 일단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1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세제곱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qx 여기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서 일단 저변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변을 전개해서 맞춰보면은 2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을 빼서 x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a-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b-a 상수항이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변을 일단 그대로 써주고요. x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나머지 있던 것을 저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2의 x제곱 플러스 b-2a의 x 마이너스 2b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qx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을 때는 나머지 정리가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나머지를 이항시키고 나서 나머지가 사라지면은 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즉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지겠죠. 그리고 얘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qx는 최고차함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x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상수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b니까 q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x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 px를 xqx로 나눈 나머지 7x 마사에 대한 식을 써보면은 p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qx는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2차식인데 2x제곱이고 얘는 x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몫이 2가 남을 것 같고요. 그때의 나머지가 7x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px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 px라는 식이 이 식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가 되어서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그냥 써보면 차수만 정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17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두 이차함수가 있다고 했고요. 자, 일단 가조건에서 함수의 최대값, 꼭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t,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8제곱 플러스 17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fx를 쓸 수가 있고요. 나조건에서 fx와 hx가 접한데 있으니까 전개를 해볼까요? tx제곱 마이너스 16tx 플러스 64t 플러스 17은 2x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저변을 이항을 시키면 tx제곱 마이너스 2에 8t 플러스 1 x 플러스 64t 플러스 15는 0이 되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면은 64t 제곱 플러스 16t 1 마이너스 64t 제곱 마이너스 15t는 0이 되고요. 64t 제곱 사라지고 그럼 t 플러스 1이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의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제곱 플러스 17이 됩니다. 다음 다조건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FA와 HA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결국 FX와 HX의 교점 중에서 A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식으로 써보죠. FX와 x 마이너스 64 플러스 17과 hx 2x 플러스 2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가 되기 때문에 a가 즉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h7이 얼마냐 하면 h7은 16이고 얘가 g의 마이너스 1도 되고 g의 마이너스 11도 되네요. 그러면 gx는 2차식이었으니까 gx에 대한 식을 써보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잘 모르겠고요. x 플러스 1 플러스 11에 플러스 16이 됩니다. 근데 fx와 gx의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는데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gx의 최고차항의 개수 k는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일단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써볼까요? k가 1이라 치면 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27이 되고 나 조건에서 gx와 hx도 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같다고 한번 써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접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네요. 네, K가 1인가 봐요. 그래서 GX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은 G1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G1은 1 플러스 12 플러스 27이니까 40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술형입니다.